네, 안녕하세요. 세상읽기의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류경환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미 핵패권의 종말을 네. 말씀해 주셨는데 아주 흥미로운 주제였습니다. 아, 예. 제 개인적으로는 무기에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 쪽을 주로 살펴봤단 말이에요. 네, 예. 이제 미국에 대항하고 있는 축에서. 근데 미국과 맞서서 핵무기를 또 핵무력을 급진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나라가 또 있습니다. 예. 중국, 그 다음에 이제 북한, 네. 그 다음에 이란까지 꼽아야 될까요? 예, 극초음속하고 우주공학에서 발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 일단 중국 얘기부터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 중국은 어떤가요, 지금 상황이? 오히려 중국은 국방비도 그렇게 많이 안 쓰고, 네. 미국의 3분의 1 정도 되죠. 러시아는 미국의 한 10분의 1 정도. 원래는 좀 많이 올렸습니다만. 엄청 예. 적게 쓰고 효율적으로 무기를 만들고 있네요. 예, 그렇죠. 아마 사회주의적인 어떤 전통이 있는 국가들이라서 비용도 상당히 그 저비용 고효율을 추구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어쨌든 중국은 미국이 그 봉쇄하고 그 성장 발전권을 이렇게 억누르려는 제일 적대국이죠. 그렇죠. 지금 제일 큰 적으로 치고 그렇죠. 있죠. 경제적으로 제재하고 있고 전쟁을 치르고 있고 군사적으로는 이제 제2 그 도련선 지들 마음대로 설정해놓고 계속 이렇게 억제를 하려고 하는데 중국은 의외로 최근 한 10여 년 사이에 조용하게 그 기술력을 발전시켜서 특히 이제 무기 체계 면에서는 둥펑 41 초현대식 ICBM, 그 다음에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 17, 21, 27, 41, 그 다음에 둥펑 100까지. 다양한 지대지, 공대지, 지대함, 극초음속 등등등. 온갖 종류의 이렇게 종합 둥펑 시리즈 세트로 완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 전인가요? 적에도 극궤도 이렇게 부분궤도 폭격 체계라고 FOBS라는 무기 체계가 있는데 지구궤도를 이렇게 빙빙 돌다가 떨어지는 그냥 탁 찍어 그러는 그런 무기 체계를 선보였는데 당시 이제 미국에서 나온 평가가 물리학의 경계를 돌파했다. 엄청난 수준이라는 거죠. 그 FOBS는 지금 중국만이 갖고 있는 건가요? 글쎄요, 러시아나 조선도 있지 않을까? 있을 것 같다. EMP 포함해서 이미 어느 정도 보편화되고 있는 기술 체계가. 하긴 미국 내에서 나온 얘기들이 벌써 2017년부터 북쪽이 FOBS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미국을 그걸로 공격할 위험이 크다라는 이 비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임스 울시 CIA 전국장이 계속 경고를 해왔죠.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이제 이런 둥펑 시리즈 말고도 이렇게 무기 체계를 뒷받침하는 산업 생산 능력 이런 부분에서 좀 전 세계에서 이렇게 압도적이죠. 그렇죠. 아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선박 건조량이 거의 전 세계 55%면 압도적인 거죠. 2위 그룹하고도 한국하고도 그렇고. 그래 지금 군함 숫자도 미국을 앞섰다 그러대요? 예, 앞서 있고 앞으로 계속 벌어지는 거죠. 격차가. 미국은 이제 선박 건조 능력, 수리 능력도 수리 능력도 약하고. 그리고 지금 잠수함이나 군함 하나 발주하면 7, 8년씩 걸린다고 해요. 그때까지 또 나올지도 모르고 비용은 계속 올라가고 계속 이중 딜레마죠. 거기다가 이제 중국은 강철, 철강 생산 능력도 작년에 아마 전 세계 철강 생산이 한 19억 톤? 대략 이 정도 제 기억에. 근데 중국이 그전에는 한 11억 톤 정도 돼요. 이거 50%가 넘네요? 넘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산업 생산력에 이제 힘을 보여주는 거죠. 인구나 경제력, 면적 이런 것도 다 있지만 산업 생산 능력이 국방과학을 뒷받침하는 큰 힘이다. 그렇죠. 예. 미국은 금융 쪽은 발전했을지 모르고 산업 쪽은 약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달러를 찍어내도 우크라이나에서 보는 것처럼 러시아가 하루에 쏘는 포탄을 미국은 2달이 걸려야 만드는 수준으로. 그래서 이제 달러를 찍어내도 그걸로는 포탄도 만들 수 없다. 핵 3축은 둘째치고 포탄도 만들 수 없는 이제 초라한 수준으로. 달러를 잘 뭉쳐서 폭탄을 만들 수는 없을까? 종이 폭탄 같은 특이한 폭탄. 한번 연구해 보시죠. 이제 미국에서 그걸 해야 되죠. 자기들이 바쁜데. 자, 그럼 중국도 사실상 미국을 훨씬 앞섰다. 핵무력에서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남중국해에서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잠수함 전력이나 항공모함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 부분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대륙이니까 중국은 미국이 여기까지 항공모함이나 잠수함을 이렇게 전단을 끌고 와서
이렇게 대립을 해도 근본적으로 이렇게 다가갈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둥펑 시리즈의 어떤 극초음속이 항공모함 같은 것들은 쉽게 깰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예, 미국은 그냥 큰 소리만 칠 뿐이다. 항공모함은 사실 떠다니는 표적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렇죠. 미사일 때문에. 예,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또 북한인데요. 예. 미국의 핵무력에 비해서 북쪽의 핵무력은 어떨까? 일단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7년 전에 네. 2017년 11월 달에 국가 핵무력 완성을 완전히 선언해버렸고 그때가 화살포 15를 쐈나요? 15, 그쵸, 15까지 정도. 네, 15를 쏘고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면서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거죠. 그 뒤에 다시 17, 18, 네. 고체까지 이제 네. 완배를 해서 어떤 위기도 평정할 최강의 힘을 가졌다라고 선언을 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이 이제 핵으로 우리를 위협 공갈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 이렇게 깜짝대지 마라. 예, 예. 네. 지금도 계속 경고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작년 원래에 보여주는 것도 뭐 온갖 종류의 그 탄도, 순항 미사일, 그 다음에 뭐 극초음속, 대공 미사일 이 모든 체계를 다 보여주고 있죠. 순항 미사일까지. 이름도 잘 짓죠. 네. 베일, 번개, 화성, 뭐 불새인가요? 불화살, 불화살. 예, 전부 이렇게 참 불화살은 잘 짓죠. 이름 잘 졌어요. 예, 예. 다 자, 이제 그리고 또 북쪽이 아주 재미있는 그 무기를 하나 또 선보였지 않습니까? 세계 유일한 것 같은데 수중핵 무기. 헤일. 헤일, 예, 예. 그 포세이돈하고 조금 다르지 않나요? 이게 포세이돈은 핵 추진하고 핵탄두를 이렇게 터뜨리는. 얹고 있는데, 조선에는 아직 핵 추진 의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발표한. 어쨌든 전술 핵탄두까지는 뭐 실을 수 있다. 예. 그리고 파괴력에서는 한번 이렇게 정확히 발표는 안 됐으니까. 예. 어쨌든 수중에서 전술핵을 터뜨리면 항모 전단은 다 수장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주위에 구축함, 순양함, 잠수함까지 포함해서. 모조리 싹. 예. 그거 자체는 뭐 아주 쉬운 거고. 러시아의 표현으로는 포세이돈을 영국 그 해안가에서 한 발 터뜨리면 약 500m의 쓰나미 헤일이 1500km를 밀고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 전체가 사라지는 거죠. 물에 잠기는 사막이 되어버리는 거죠. 저희가 이제 일본의 쓰나미 위력을 봐도 3m만 몰려가도 문명이 파괴돼 버리잖아요. 해안 도시들이. 근데 이게 500m가 우리 영화에서나 공상 영화에서 보는 그렇습니다. 지구 멸망할 때 나오는 쓰나미 그렇죠. 아니에요. 그래서 전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비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이게 무시무시한 무기네요. 네, 예. 수중핵 무기가. 예. 이게 이제 서방에 없는 무기 체계죠. 중국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러시아에 이어서 북이 선보였다. 그리고 최근에 집중적으로 북에서 발사하고 있는 게 순항 미사일 아닙니까? 예. 불화살이라고 하는 거. 예, 예. 요것도 미국에서 좀 뭐 요격하기 좀 어려운 미사일 아닐까요? 그렇죠. 이게 뭐 회피 기동이나 종말 기동 뭐 여러 가지 팔자형으로 다원형 궤도를 그리고 이 두세 시간씩 떠다니다가 저공으로. 보통 뭐 한 50m 내외 이 정도 되겠죠. 저번에 북에서 발표한 사진보다 거의 붙어서 다니는 해수면에서는 거의 붙어 다닐 거고. 예. 그래서 이제 2시간씩 떠다니다가 이제 타격을 하면 이게 뭐 기본적으로 핵 탑재가 될 거고 잡을 수가 없다. 잡을 수가 없는 체계죠.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고 있다. 예. 그래 북이 또 자랑하는 게 세계적으로 방사포 하면 또 북이란 말이에요. 예. 방사포의 원조 국가라고 알려져 있을 정도인데 이게 조선시대 신기전을 현대화시킨 것 같아요. 그렇죠. 신기전 보면 이렇게 방사포처럼 나가잖아요. 이 조상들의 지혜가. 우리 조상님들의 그 지혜를 이어받아 만든 방사포 같은데 240mm 조종 방사포에다 조종을 할 수 있는 유도 장치를 달았다고 이번에 또 발표했는데 그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특히 한반도처럼 이렇게 종심이 짧은 그 단기 이렇게 전장에서는 이런 그 122mm나 240mm, 300mm 정도만 해도 충분하죠. 그다음에 이제 600mm 포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날아갈 수 있고 또 전술 핵탄도 탑재할 수 있겠지만 이런 그 240 정도의 그 방사포탄을 유도 조종 기능까지 넣으면 사실 현대전에서 이제 미사일전이라고 하는데 미사일과 다를 바 없다. 대포의 구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니까 이게 뭐 몇만 마리인지 몇십만 마리인지 모를 정도로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하여튼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방사포로 정밀 타격을 할 수 있게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 수백 군데 좌표들이 이미
형성이 될 수 그렇겠죠. 있고. 예. 자, 이렇게 북쪽이 정말 미국도 깜짝 놀라고 있어요. 이 핵 무력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 미사일 개발 속도도 예상을 뛰어넘어서 너무 빠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또 그 만리경이라고 정찰위성을 쐈는데 좀 막 깔짝깔짝 됐다 쉬는 시기가 안 움직인다 뭐 별 한 게 없다. 근데 외국의 한 과학자가 보니까 궤도 수정 능력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깜짝 놀랐다. 저거는 위성 선진국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인데 북쪽의 위성 발전 기술이 놀랍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이제 그 VOA나 미국 측에 언론 보도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이제 숨길 수 없는 사실이 되니까. 네, 그러면 미국도 이렇게 너무 티가 눈에 띄게 벌어진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화성 15형 처음에 열병식을 가지고 나왔을 때는 미국 쪽에서 종이로 만들었다 그랬거든요. 기억나네요. 네, 종이로 만들었는데 좀 날아가잖아요, 종이가. 하늘로. 그래서 요즘에 이제 거짓말을 못하게 됐어요. 그걸 너무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참 자기들도 창피하고. 이래서 미국도 북이 그렇게 핵무력이 강하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제 대중들에게 충격을 좀 줄이면서 인정을 해야 되는 단계로 이전에 가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워싱턴 포스트 얼마 전에 사설에서 이럴 말이었죠. 이제 북은 확고한 핵 보유국이다. 인정해야 된다. 워싱턴 포스트가. 그리고 이제 뭐 헤리티지 재단 같은 이렇게 대표적인 그 싱크탱크에서도 미국 북의 이제 다탄도 ICBM이 미국 미사일 방어를 압도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본토에 뭐 핵을 떨어뜨릴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 거의 뭐 유일한 나라니까 이제 북의 비핵화는 물 건너갔다. 그래서 최소한 핵 동결이나 뭐 군축 정도까지는 안 해도 동결 정도 하고 제재 좀 풀고 그냥 이제 미국 자체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게 지혜롭다. 이런 평가들을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이 한반도 전쟁 위기가 지금 극단적으로 이렇게 높아지면서 일단 국지전이나 도발적인 충돌이 벌어졌을 때 미국이 이렇게 확진을 할 것인가, 대응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체면을 구기고 빠질 건가, 여기에 대한 격렬한 논쟁들이 최근 한 달 사이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그리고 이게 계속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이제는 노골적으로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좀 공개하고 대중들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 이렇게 난감한 이제 상황에 몰리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걸 공개하고 그러다 보니 또 내부에서 논쟁이 더 가열차게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자꾸 언론에 이제 흘려서 노출되고 대중들이 그렇죠. 통제를 안 하니까 자꾸 흘리는 거겠죠. 흘려서 대중들도 생각을 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평화협정이나 미군 철수의 압박용으로 나중에 이제 모아지겠죠.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러시아나 중국의 핵무력은 미국한테 직접적인 안보 위협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이 자극하고 덤비지 않는 한 공격하지 않는 한 미국을 칠 일은 없기 때문에. 하지만 북과 미국과의 관계는 교전 당사국이란 말입니다. 기술적으로 전쟁 상태에 있고. 이번에 북쪽에서 대한민국을 제일 주적으로 바꾸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적대 국가고 교전 중인 국가란 말이죠. 휴전협정 상태에 있는 정전 상태에 있는. 따라서 미국과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전쟁이 발발할 수 있고 핵미사일을 쏠 수 있는 핵무기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의지를 가진 의지와 능력을 가진 유일한 나라. 그러니까 미국의 안보 불안은 지금 거의 북에서부터 온다고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북 자체가 뭐 스스로 지금 이제 국가 핵무력이 세계 최강세에 도달했다. 그리고 지금이 이제 자신들 북 때문에 조선 때문에 미국의 패권 야망이 실현 불가능하게 됐다. 1급 패권이 바닷가의 모래성처럼 이렇게 종말을 구하는 게 시간 문제다.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치고 있죠. 자신만만해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들 이제 까불지 마. 못 까불지. 뭐 다 죽고 싶으면 덤벼. 뭐 이런 분위기. 점잖은 얘기로 표현하는데 사실 한 존망이 걸린 무서운 표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트럼프 같은 사람은 최근에 나온 얘기에 의하면 북의 핵보유 인정하고 뭐 그냥 잘 지내는 쪽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저께도 어떻게 경선하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잘 지냈다
늘 하는 얘기죠. 맨날 립 잘난 서비스로. 체. 그리고 아니 재밌는 편이 이렇게 예. 뉴스 보통 보도에서 간과하고 넘어갔는데 북은 거대한 핵보유국이다라고 표현을 썼어요. 트럼프가 그냥 핵보유국이 아니고. 거대한.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뭐 40기, 60기 가지고 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렇죠. 예. 예. 사실 참 거대하다. 예. 트럼프는 재밌는- 또 정보를 알겠죠. 이게 다 알고 예. 있죠. 트럼프 말로는 자기가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그 전 대통령 오바마죠. 네. 오바마 불러서 북핵 문제에 대한 브리핑을 했다 그러잖아요. 예. 트럼프가 스스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오바마 정부를 심각하게 생각했으면 그 기밀들을 자기는 전달해주면서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는 당선되자마자 이걸 해결하려고 애썼는데 예. 어쨌든 그 볼턴이지 그 수염난 놈이 방해했잖아요. 이번에 당선되면 아마 이제 확실히 해결을 하려고 하긴 하겠죠. 그 이제 하노이 회담을 깬 게 미국으로서는 이제 전제 유죄의 기회를 놓쳤다라고 그렇죠. 북에서 그렇게 표현을 얘기했죠. 했죠. 네. 예. 그게 벌써 이게 6년 7년 됐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사이에도 북은 그 질량적으로 엄청나게 그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겠죠. 그 예전에 북에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이럴 때 전 네. 세계적으로 한 말이 다 이겁니다. 절대 어느 세월이 가도 핵보유국 인정은 받지 못할 것이다. 뭐 90년대 초에 93년도 그 2차 네. 핵위기를 반추해 보면 북이 뭐 플루토늄 뭐 몇 그램만 뭐 농축하면 작살내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랬었죠. 근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말이 바뀌기 시작하다가 예. 이 핵보유국 인정은 안 해주겠다. 어떤 일이 음. 있어도. 남쪽도 그 얘기를 했어요. 예. 핵무장한 건 어쩔 수 없지만 핵보유국 인정은 해줄 수 없다. 예. 근데 지금 흘러가는 상황을 보니 인정해줄 태세네요. 일단 뭐 4대 핵강국으로 어. 뭐 이렇게 무기 체계도 그렇고 실제 보여주고 있는 네. 모든 세트를 완비한 네. 이제 북으로 보면 뭐 정찰 위성도 올라갔고 또 앞으로 계속 쏘아 올릴 거고 그 유의미한 규모의 핵 잠수함만 등장하면 그렇죠. 이제 거의 뭐 끝이니까. 예. 게임이죠 뭐 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이란도 지금 꿈틀꿈틀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에 저항하는 축을 꼽자면 북중러, 이란까지 이렇게 보통 묶죠. 그렇죠. 예. 중동의 맹주라고 할 수 있는데 이란도 미사일 능력이 상당하죠. 예. 어느 순간에 우주 강구로 거듭나서 네. 지금 뭐 올해만도 뭐 우주선을 한 10개 정도 쏘아 올리겠다. 우주선을. 예. 그 지난주에도 하나 올렸습니다. 그래요? 재밌는 게 그 작년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했던 그 극동의 보스토츠니 네네네. 그 러시아 우주 발사장에서 소유주 로켓으로 거기서 쐈어요. 거기에 이제 자신들의 그 파르스원인가 위성을 거기 얹어가지고 위성을 거기 러시아 위성 뭐 17개인가 하고 어. 또 다른 위성들하고 한 20여 개를 같이. 로켓 한 발에 소유주 한 발에 어. 쏘았는데 이란 자체도 위성을 계속 스스로 쏘아 올리고 있어요. 그렇죠. 예. 우주 강국으로 이렇게 거듭나고 있고 더구나 무서운 거는 이제 그 작년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표했죠. 네. 그 파타흐라고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정복자. 무서운 말이죠. 마 13에서 15. 어. 그리고 그 파타흐 공개 한 두세 달 뒤에 그 파타흐 2를 또 신형 또 업그레이드된 걸 공개를 했고 지금 뭐 누구나 인정하듯이 이제 드론의 네. 초강대국이 됐죠. 그렇죠. 예. 그리고 중동의 그 저항의 축 전체를 6개국 정도를 다 이렇게 든든한 그 뒷배가 되고 예, 있고. 큰 형으로서 이제 이란이 하고 있죠. 굉장히 빠르네요. 이 발전 속도가.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란하고 전쟁 안 하려고 애를 쓰는군요. 그렇죠. 예, 약속대련 형식으로 조금씩만 티격태격을 하고 입만 열면 이란하고 예. 전쟁할 생각 없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란은 지금 그 사실 그 해군력이나 공군력에서 엄청나게 지금 그 발전하고 있는데 거의 뭐 테헤란 타임즈를 보면 거의 매일 신형 무기를 공개해요. 지금 잘 알려지진 않고 있는데 그리고 그 무기 체계를 거의 100% 가까이 국산화했다라고 표현해요. 이런 미사일 체계나 뭐 드론, 우주 로켓 이런 걸 포함해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이제 뭐 중간 규모의 무기 체계 이런 것들은 헤즈볼라나 후티나 이렇게 뭐 나눠주고 알아서 공급을 하겠죠. 네. 심정에 불과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엄청 고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스트레스를 받겠죠. 이란에서 말은 못하고 흘려주는 무기들 때문에. 네. 후티가 이렇게 군사 강국이 될지 누가 알았어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후티, 예. 아르티 내지는 뭐 안사르 알라군인가요? 예. 그 군대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예. 위력을. 어제는 또 그 미국의 군함을 깨버렸죠. 그렇습니까? 예. 어저께는? 영국 화물선도 격침시키고. 격침시키고. 그런데도 미국은 끙끙거리고 있죠.
아, 구남이 맞았어요? 맞았는데 이제 아마 격침은 안 됐을 거고. 그래도 지금 그 탄도 미사일로 네. 순항은 좀 느리게 가는데 네. 마일 정도. 탄도 미사일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그 함선을 공격하는 게 후티군이 처음이에요. 어허. 해전에서. 그럼 유도 능력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일단 뭐 위에서 잡을 수도 있고 끝까지 유도해서 쫓아가는. 그러니까 이제 이 대함 탄도 미사일 지금 5차례 발사해가지고 어제도 이렇게 미국 구람이 하나 맞았는데 아야 소리도 못하고. 얘들은 지금 후티를 공격한다고 하는데 어디를 이렇게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네. 그리고 그 후티가 피해 입은 거를 발표도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대응만 하고 있는 거죠. 미국은 왜 맞아도 자식들이 그 아프다는 얘기도 안 할까? 네, 후티가 이제 카드가 많죠. 아. 사우디의 아람코 정유용량 깰 수도 있고 이스라엘의 원전 단지를 공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자기들 앞바다 홍해를 지나가는 해저 광 케이블 인터넷 광 케이블을 공격할 수도 있고 한마디로 예. 쩔쩔 매고 있는 건 후티한테. 네, 그렇죠. 그리고 네. 그 북에 대한 정보가 거의 전무한 것처럼 네. 그 후티에 대한 정보. 후티에 대한 정보도 지금 2015년 친미 정권이 쫓겨나고 후티가 권력을 장악한 이후에는 9년째 정보가 아예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지하에 저는 엄청난 방산, 국방 이런 공장들 지어놓고 했을 텐데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상전으로서는 아프가니스탄의 게릴라들한테 지고 네. 미사일전에서는 후티한테도 깨지고 이런 상황. 그리고 이제 예멘 같은 경우는 그 1000불짜리 이런 미사일로 미사일 드론으로 그 3천만 불짜리 한 3,000배 이렇게 되는 그 미국의 드론, 예, MQ-9 리퍼 드론 이런 걸 이제 2대씩 떨어뜨렸죠. 그렇군요. 이 가성비로 싸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멘 같은 이렇게 지금 전략적인 장소에 있는 나라가 그 지금 홍해, 그다음에 수에즈우나 아덴만, 아라비아해까지 네. 자신들이 이제 관리하겠다라고 큰 소리 치는 거죠. 그리고 미국과 직접 붙게 돼서 영광이고 축복이다. 이런 아주 시적인 점이 있습니다. 미국이 완전히 불쌍하다 좀. 동네북이 된 거죠. 약간 이제 좀 동정심이 생기려고 그러네. 너무 맞으니까. 자, 처참해 주셨습니다 지금. 예. 이라크에서도 지금 거의 쫓겨나려고 하는 상황이죠? 예. 그 팔레스타인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골병 들고 미국이 전 세계에서 고립되고 하면서 이제 어쨌든 그 예멘까지 이렇게 나오니까 그 후과들이 그 중동 그 이라크 시리아의 수십 개 미군 기지들에서 이제 한 200여 차례 작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봉기 이후에 한 200여 차례 이제 미군 기지들이 쥐어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라크에서도 이제 영원히 나가라. 딱 통보를 하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그 90일 내 철군을 위한 그 협상을 이제 시작했다고 공식 발표가 됐어요. 국내는 아직 보도가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이라크가 아마 그러면 한 2달 내에 나가야 되겠죠. 이제 한 달 정도 흘렀을 테니까 나가게 되면 거기에 딸린 그 민간 군사 계약자들 그다음에 유전 뺏어 먹으러 들어왔던 미국 기업들 헬리버튼이나 엑선 다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라크는 이제 자유가 오는 거죠. 그리고 옆에 시리아에 또 이렇게 불법 주둔하고 석유하고 밀을 빼먹는 그 한 900명의 미군. 그 중에 350명은 일단 먼저 토꼈어요. 1차로. 얼마 전에. 그 군인 다 나가게 되고, 그러면 시리아에서 미군이 관리하던 아이시스나 그 시리아 민주군 같은 테러 조직들도 다 이렇게 이제 무너집니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란에서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까지 이어지는 초승달, 저항의 축이 완전히 연결되는 거죠. 거기다가 사우디하고 이란이 화해하고 이제 예멘이 강력한 이렇게 군사 강국, 지역 강국으로 떠오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중동에서 미국은 이제 영원히 발을 빼야 되는 거죠. 미국은 이제 중동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됐다. 지금 미국이 중동에서 나가면 그 2001년도 9.11을 이제 구실로 아프간하고 이라크를 침공한 뒤에 그 30년을 피로 물들여온 중동에서 이제 완전히 쫓겨나면서 그 중동 민심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렇죠. 중동의 아메리카 문명에서 나오지만 그 중동 민심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나가면 이제 영원히 쫓겨나게 되는 거죠. 이번에 그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 이 사실은 미국의 패권 몰락으로 이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미국이나 집단 서방 32개국이 군사적으로나 아니면 그 전술적으로 얼만큼 그 허약하고 정말 빈껍데기,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다는 게 이제 드러났는데 반해서 결정적으로 팔레스타인에서는
그 이스라엘, 미국, 그 영국 지금 팔레스타인 분쟁을 100년씩 이렇게 산정시킨 세 나라의 어떤 도덕적인 파탄, 네. 인류 앞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확실하게 드러난 거죠. 그래서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인류 앞에서 어떤 그 미래의 대안이나 발전 모델이 될 수 없다. 그래. 이제 한마디로 말빨을 이제 상실했다. 예, 도덕적인 게 기반, 신뢰가 무너진 거죠. 그렇죠. 완전히 무너진 거죠. 저놈들 알고 보니까 나쁜 놈들이네. 10만 명이 저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학살이 생중계되는 상황에서도 예. 히로시마 폭탄의 그 3개가 넘는 폭탄을 이스라엘이 지원했고 그리고 최근엔 뭐 이렇게 창피하니까 이제 빵 부스러기 몇 개 공중 투하하는 장난을 치고 있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미국의 완전한 정체가 밝아지면서 예. 힘도 없는데 이제는 그 환상까지 다 깨지는 그렇죠. 상황이다. 예, 그래서 예. 미국은 패권이 영원히 끝났다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예. 자, 그런 반면에 그 미국을 반대하는 진영은 또 네. 단결하고는 중이죠. 예, 그렇죠. 네. 러시아, 이란이 뭐 관계가 원래 좋았는데 네. 더 좋아지고 있는 중인가요? 이제 중국하고는 한 3년 전에 네. 한 얼마죠? 한 4천억 달러인가 2천억 달러인가 이제 장기적인 경제협력 계약을 체결했고 이번에 러시아하고도 20년 계약을 체결했죠. 20년 계약. 양자조약. 그렇게 되면 이제 동맹 수준의 관계는 아니라도 네. 최고의 전략적인 파트너로 이제 미국하고 이란이 붙으면 러시아도 개입할 근거가 딱 생기는 거예요. 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제 저쪽에서부터 물류 북남 경제 운송이랑이 내려오면서 네. 1대1로 하고 교차점이 이란이에요 또. 네. 그 여기를 중심으로 엄청난 그 경제 시너지 협력들이 또 파생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전략적인 대전환이다. 지정학적인 대전환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거죠. 이러한 대전환에 예. 북한이 또 가만히 있을 리는 없잖아요. 결국은 이제 조 정도는 이미 뭐 네. 이란과 관계없이 사이가 이미 워낙 좋으니까. 예, 사상 최고의 네. 파트너 관계를 이제 조만간 또 푸틴이 하고 방북할 다는 예. 소문이 있고요. 3월 17일 날 네. 러시아 대선 끝나면 아마 그 직후에 가장 먼저 네. 북을 방문하지 않겠는가. 예. 자, 이제 미국은 이제 끝났다 뭐 이런 네. 건데 예, 예. 세계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예. 또 아프리카도 있지 않습니까? 또 예. 최근에 한번 관심을 끌었던 요즘에 예. 조금 이제 얘기가 안 나오는데요. 예, 예. 아프리카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그 작년 이제 여름에 그 네. 니제르가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그 사헬 쪽에 말리하고 네. 부르키나파소 이 세 나라가 그 친서방 경제 공동체에서 다 탈퇴해버리고 네. 러시아 프랑스 제국주의 군대 대사관 다 쫓아내버리고 네. 모든 협정을 파기하고 네. 그리고 사헬 그 연방국 그 3국 연방국을 이제 만들자. 추진하기로 했죠. 그래서 예. 이만 그게 급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제 그렇게 미국하고 프랑스 그때 제국의 잔재를 쫓아내는 것하고 이렇게 동시에 그 니제르가 최근에 그 프랑스에 야 100여 년 우리 그 식민 통치 약탈한 거에 배상을 내라. 배상해라. 현금으로 내라. 내라. 이렇게 딱 찔렀어요. 네. 아주 핵심을 찌른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서구 식민지 시대 때 500년 동안 이렇게 전 세계에서 훔친 게 약 300조 달러치다. 서방 세계가. 네. 요거는 그 몇 천만 명, 몇 억의 인명 피해, 죽고 다치고 막 난민 되고 한 건 빼고, 네, 물질적인 피해만 300조 달러다. 300조다. 그리고 영국이 인도에서 뽑아간 것만 50조 달러다. 50조다. 내 나라 다. 내 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좀. 이게 그 지금 이제 그 다극화가 되고 그 수세 동점의 500년 서방 네. 지배가 이제 끝나가면서 힘이 빠지니까 이제 이런 이제 인류사 전체 거대 지구촌 전체 역사 청산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니제르 그다음에 그 아프리카 가나 대통령 가나는 그 또 미국하고 유럽의 그 노예 무역에 대해서 배상을 작년에 요구했어요. 배상해라. 이 가나가 재밌는 나라인 게 금 생산의 그 아프리카 최대 금 생산국인데 98.3%를 다 서방이 뽑아가요 그거를. 금을 생산하면 자기들은 1점 몇 %밖에 못 챙기고. 지금도 그래요? 이제는 안 그러겠죠. 이제는 못 하겠죠. 이제는 못 한다. 과거에 그랬다. 예. 아까 그 니제르도 그 우라늄 그 아프리카 강국인데 네. 프랑스가 그동안 신식민지 지배하면서 그 우라늄을 단위당 218불 가치가 있는 우라늄을 그 니제르에는 11불만 던져주고 나머지 다 있다. 그런 걸 전부 이제 내놔라.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는 겁니다. 내용적으로. 네. 예. 가나
쪽 사람들은 서방 쪽에 가서 그 금리빨도 뽑아야 될 상황인데 지금 우리 급을 넘어가지고 예. 근데 이런 흐름이 뭐 결국 미국이 몰락하니까 예. 누가 봐도 눈에 보이니까 예. 막 너도 나도 이제 팔레스타인이 봉기한 것도 그렇고, 예, 종용을 엄청난 하는. 희생을 예. 예상하면서도 봉기한 게 그렇고, 그렇죠. 예멘이 예. 지금 맞짱을 뜨는 것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아프리카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아주 그러니까 이제 종용하겠죠, 이런 종용하고. 흐름들이 모여서 네. 저번 2월 15일, 16일 네. 그 모스크바에서 또 이런 모임이 개최됐어요. 현대 신식민주의 행위 반대 투쟁 지지자 국제포럼 연단이라고 하는데 이틀 동안 해서 여기에 전 세계 한 60개국 가까이 대표단들이 모여서 이제 이런 그동안의 신식민지 행위에 대해서 이제 역사 청산을 하겠다. 역사 청산해라. 한마디로 이제 벌 받을 준비해라. 그렇죠. 이제 비동맹 운동 이런 게 이제 압축이 돼서 이제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이제 옮겨가는 이제 초입에 있다. 그러니까 세계사에 우리는 엄청난 변혁기에 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마지막으로 네.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줄까 네. 하는 거 좀 간단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흐름이 결국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지구촌 모든 모순이 압축된 게 네. 분단하고 또 미국의 지배 네. 예속된 상태 우리 이 땅에 다 응축되어 있는데 그 미국이 이제 쭉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제 경제 군사 패권이 몰락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서태평양 동아시아에서 아시아판 나토를 구축하면서 일본 한국을 이렇게 제일 밑에 돌격대로 해서 그 중국과의 어떤 이렇게 또 큰 분쟁을 준비하는 마지막 그 제국의 관성으로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불행히도 우리가 이제 제일 최전선의 돌격대로 내몰리고 있다. 네. 그래서 아까 핵전쟁의 위험을 누차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렇게 다가오는 전쟁 위기를 막아내고 네. 우리 정말 총선도 잘해야 되겠지만 일단 미국이라는 큰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를 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문제를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미국이 이렇게 몰리다 보면 제국이 네. 막판에 맛이 가서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사고를 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인정하고 문제를 그냥 받아들이고 네.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냥 곱게 물러나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우리도 경각심을 가지고 네. 한반도 정세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